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유한집합이야. 어떤 유한집합이 있을 거고 그 유한집합에서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찾는 문제들, 그런 유형들을 조금씩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사용하긴 하나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n에 a 합 b나 아니면 n에 a 합 b나 합 c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긴 하나 자 얘는 언제? 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 경우의 수에서 포함 배제로 오케이? 포함이나 배제의 원리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로 변해가지고 NS가 아니라 원소들의 총합의 기호로 A의 원소들의 총합의 기호로 대체되어서 우리가 SA의 기호로 대체되어서 쓰인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풀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벤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벤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고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만들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얘는 일단은 각 영역을 수 또는 문자로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문자로 잡힌 거는 나중에 대소 비교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문자는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뭐한다? 우리가 연립한다는 얘기죠.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다. 심플합니다. 단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어디 한번 보시느냐? 오늘 요거 좀 하고 명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갑시다. 자, 65번 봅시다. 65번. 자, 모든 원소의 합을 저렇게 되어 있어요. XA라고 되어 있을 때, 자, S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원소의 총합이죠.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S의 원소의 총합이죠.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집합 A가 있고 여기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까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집합 B가 뭐냐? 여기에 뭐예요? K를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K를 더해 준 게 어디까지? E 더하기 K까지 가더라. 그러면 자 문제를 보고 찾아내야 되겠지. 뭘 해줘야 된다? S A 합 B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된다? SA에서 SB를 더하고 그 다음 여기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을 건져내시면 되다. 값 다 나와 있죠? 값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37이야. 얘 얼마죠? 37 더하기 5K 됐지? 37 더하기 5K 잘했죠? 37 더하기 5K 왜 37 더하기 5K인지 알지? 굳이 막 더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더하고 K가 5개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 나와 있죠. 교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좀 다르네. 얘는 좀 달라. 얘는 조금 다르네요. 자, 얘는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겠네. 여기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좀 적어주면 되겠네. SA 합 B가 얘도 90이 나왔네.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등장한다? A차 B를 등장하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센스 있게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얘는 살짝 꼬았네. 살짝 꼬았어요. 얘가 37이잖아. 얘가 37이잖아. 그런데 거기 보면 A차 B에 얼마 있어요? 2, 4, 9가 있잖아. 오케이? 2, 4, 9가 있으니까 센스 있게 얘를 드러내 버리면 이 값이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채워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알았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은 있고요. 원칙대로 가시되 중간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15가 되니까 얘가 15니까 이쪽이 22가 되겠죠. 그럼 여기 22를 집어넣어서 K값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61번 봅시다. 61번.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합 B 여의 원소의 합은 자 전체 집합이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면 1 또는 2 또는 4 또는 8 또는 16 또는 32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A 합 B 여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또 원소의 합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벤 다이그램으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체 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집합 먼저 세팅해주고 A 적고 B를 적는데 거기서 보시면 모든 원소의 합이 있을 텐데 자 어디? A 합 B 여야 어느 부분이죠? A와 B 여니까 이쪽 부분이죠. 자, 이 영역의 원소의 합이 B차 A의 원소의 합에 B차 A의 원소의 합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에 몇 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6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A라고 두면 A라는 녀석과 나머지 노란색 영역은 얼마가 된다고? 노란색 영역은 6배니까 6A가 되겠지. 그래서 6A를 더해줬더니 얼마가 나온다?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의 총합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A값 찾으면 되겠고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보시면 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좀 볼게요. 저 뒤에 91번입니다. 자, 91번에는 어느 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됐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봉사활동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봉사활동 신청한 학생 수와 비봉사활동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은 3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가 있을 거예요.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 자체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B를 선택을 했고 얘가 얼마가 된다? 36인데 문제에서 A와 B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됐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어차피 일단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데 결국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이 부분 봅시다. 원소의 개수잖아. 벤 다이그램 그리는 거야.
맞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다른 거 없고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자, 우리가 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쌤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치수잖아. 교집합의 원소의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얘를 x라고 두면 이거 범위 찾으면 끝이겠네 라는 생각이잖아. 맞죠? 자, 얘를 x라고 두시고 얘를 범위 찾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91번인데 저렇게 왜 앉은 거야?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여기 뭐 어떻게 지칭해야 될지 모르잖아. 답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둡시다. 얘를 B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지수를 3개나 썼어요. 자, 미지수를 3개가 썼는데 범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값은 무조건 0 이상이고 0 이상이고 0 이상이다라는 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 다 더해봅시다. A 더하기 X 그게 A예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B 더하기 X요. B 더하기 X입니다. 얘가 뭐가 된다? 36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잘했나요? 잘했죠? 관계식을 일단 쓸 수 있을 거고 자, 한 가지 더 바깥의 범위가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바깥의 범위는 이미 미지수 썼으니까 또 A, B, C라고 적으면 좀 그렇잖아. 마치 이미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 뒤에 있는 거를 30-A-B-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각 영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 0 이상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각 영역은 전부 다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0-A, -B, -X가 0 이상이다라는 거랑 A가 0 이상, B가 0 이상, C가 0 이상이 없죠. X가 0 이상인 것까지 토탈해서 이만큼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단지 딱 구해야 될 건 뭐다? X의 범위. 그러면 X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케이? X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어떻게 조금 해주느냐. 이렇게 조금 해줍시다. X의 범위가 뭐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봐. A, B가 여기 있고 A, B가 여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A, B가 있고 여기도 A, B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을 36-2X라고 잡는다라면 여기다가 톡 집어넣으면 X의 범위가 한 개 딱 나오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만져지겠어요?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 해봐. 그러면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 주시면 뭔가 값이 만들어지겠고 됐죠?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겠어요? 이게 있잖아. 봐. 잘 들어가.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6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면 플러스 2x니까 더하기 x가 될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가 0 이상인 거라서 x가 6 이상인 것까지는 나왔다 이 얘기야. 근데 최대값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값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부등식 한 개를 뭐 더 써봐야 될 텐데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오는데? 0 이상이죠.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0 이상이죠. 이런 방식으로 x가 누구보다?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가요? 그래서 x가 18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지수로 잡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적게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등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결정되는 게 관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등식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저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봅시다. 조금 더 가보시면 가벼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2번 한번 봅시다. 앞에 가서 82번. 좀 유명한 문제가 있네요. 82번. 자, 수강생이 35명이야. 그러면 수강생이 35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35명이라 그랬고, 어느 학원의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자격증 ABC의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적어봅시다. 21, 18, 15 그러니까 A, B, C를 땄는데 21, 18, 15입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어느 자격증도 취득 못한 학생인데 A도 취득을 못했고 B도 취득을 못했고 C도 취득을 못한 학생 수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게 3입니다. 맞죠? 이 얘기는 뭘 뜻한다? 얘는 결국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의 여집합이니까 결국에는 어디? ABC 영역 바깥에 는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학원의 수강생 중에서는 ABC 세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을 때 두 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A가 있죠.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벤 다이그램을 먼저 그리시고 계속 한 것 같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밖에 얼마? 3이 있는 상황이고, 자, 겹쳐지는 영역부터 탁탁탁탁탁 밟아 나갑니다. 겹쳐지는 영역부터 탁탁탁탁탁 밟아 나갑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는 거야. 미지수를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자 들어봐봐. 그러면 이게 3이니까 2등식 사용한 거죠. 오케이? 2등식 사용한 겁니다. 자, 21이라는 걸 사용 안 했죠. 그럼 얼마 해주면 21에서 A 빼고 B 빼고 B는 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A 빼고 B 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B 빼고 C 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썼잖아. 관계 썼잖아요. 그럼 뭐 남았어요? 이거 남았잖아. 싹 다 더하면 35가 나온다. 쓰면 답 나오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관계식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관계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7개, 8개의 문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근데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싹 다 합해 주시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합해 주시면 35가 나온다 라는 등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잠깐만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35가 나오는데 35는 3이다 라는 녀석과 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합을 따로 합하지 말라고. 얼만데? 21이잖아요. 오케이? 됐죠? 그냥 21이라고 적고 여기 B가 추가됐으니까 B 추가 B 없어지니까 하나씩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33에다가 마 A, 마 B, 마 C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문제의 정답일 거니까. 자, 어디 보시느냐? 앞에 보시면 78번 있습니다. 봅시다. 자,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자 35명과 30명을 대상으로 두 대상 A, B 이용 상태를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 몇 명 있느냐면 남자가 35명 있고 여자가 30명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벤 다이그램 가격형하고 맞지? 됐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문제 파악 잘 하시고 A은행을 이용한 사람, B은행을 이용한 사람이 있고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다 됐나요? 다 됐죠? 자, A은행의 고객수와 B은행의 고객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82다. 82다. A은행의 고객수와 B은행의 고객수의 합이 82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럼 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자, 이거 잘 봅시다. 벤다이그램을 일단 표현하려고 하는데 약간 벤다이그램을 표현하기가 맞죠? 약간 좀 그렇잖아? 약간 그렇긴 해. 근데 자, 최대한 한번 활용해 봅시다. A에 해당하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녀로 갈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릅니다. 위쪽은 남, 아래쪽은 여. 이렇게 가르면 되겠죠. 위, 아래로 가릅시다. 위쪽은 남입니다. 위쪽은 남이고 아래쪽은 여가 될 거고. 자, 그럼 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A의 원소를 다 더한대. 그럼 카운팅이 한 번 되는 거고, B의 원소를 싹 다 더한대. 한 번이니까 중간에 몇 번 더 했어? 2번 더 했죠. 중간에 2번 더 했다는, 그러니까 얘랑 관계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 인원은 무조건 65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조건 65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맞죠? 근데 뭐가 됐어? 여기에서 중첩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인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쪽 부분에 있는 인원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를 빼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82에서 마이너스 65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확신이 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그게 있어야지. 대충 눈대중을 해가지고 풀고 나서 나중에 시험 똑같은 문제 나오면 그때서야 따지고 있어. 그러면 뭐 그때 가면 뭐 뒤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를 카운팅했다. 이 영역 한 번씩. 얘를 카운팅했다. 이 영역 한 번씩. 그래서 2개 더했더니 중간에 2번이라서 남자랑 여자는 뭐 남자이면서 여자는 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65명이 깔렸는데 이거 82가 된다는 얘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야? 17이야. 자, 그럼 17이니까 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여기 남자 있으면 여기는 17 빼기 x가 되겠죠. 오케이? 됐죠? 됐죠? 그럼 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봅시다. 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A, B 한 은행만 이용한 남학생 수와 남자 고객 수와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한 여자 고객 수가 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남자 고객층들 있죠. 얘가 그냥 A라고 둡시다. 얘가 A라면 밑에 있는 이 한쪽 은행만 사용하게 된 이 부분도 이 영역의 여기랑 합쳐서 여기도 A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A잖아. A 더하기 X. A 더하기 X. 이게 얼마가 되는데? 35명이죠. 얘 다 더해주면 A에 17에 마이너스 X가 얼마가 되죠? 30명이잖아요. 연립해주면 답이 되는데. 오케이? 연립해주면 A 값, B 값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근데 여자 고객수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자 고객수는 X 곱해가지고 모두 이용한 여자 고객수는 X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생소할 수도 있긴 하나 이게 유형이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풀이 방법은 근데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 결국 벤 다이그램 그려서 문제 해결하겠다 이 얘기예요. 최대한 벤 다이그램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라는 얘기고. 자, 됐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 가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자, 오늘 난이도 살짝 높은 거 한번 해봅시다. 18번 봅시다. 58번입니다. 자, 이제 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집합은 뭐다? 하나의 포장지일 뿐이에요. 문제를 글로 포장하느냐, 식으로 포장하느냐, 아니면 집합으로 포장하느냐. 뭐 이 집합으로 다 포장되어 있죠. 자, 최고차항의 예수가 58번입니다. 자, 2인 2차 함수 fx와 2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fx가 있을 거고 gx가 있을 거예요. fx와 gx가 각각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2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가 얼마? x제곱으로 시작한다 이 얘기야. 자,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됐죠? fx에다 gx 이렇게 돼 있어요. fx와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저렇게 되고 fx 빼기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x 빼기 1 두 개 있어요. 자, 이 값이 얼마나 되면 0이 되는 이라고 돼 있지. 0이 되는 이라고 돼 있지.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A가 있는데 이 집합 A가 알파랑 거기 보시면 베타라고 돼 있네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이라 해서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집합입니다. 해집합 알파 베타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거기에 fx랑 gx랑 같다라고 뒀어. fx랑 gx랑 같다라고 뒀어. 그러면 결국에는 같다라고 했었을 때 교점의 x좌표, 즉 실근, 이거의 실근은 누가 되느냐면 알파랑 베타 더하기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이제 기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어떤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는데 누구와 만나는 거야? y 꼴 1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야. 근데 포물선이 지금 두 개가 되는데 y 꼴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상당히 작네? 라는 생각 안 들어? 많이 만나면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4개에서 만나겠죠. 이해되죠? 4개에서 만난다 이 얘기야.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4개에서 만나겠죠. 근데 상당히
있다 이 느낌을 받아야 돼. 오케이? y = 1과의 교점이 상당히 작네. 그러면 교점이 한 개 한 개 있었다는 얘기인가? 접하고 접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해야지. 문제를 풀 때. 맞죠? 접하는 상황밖에 없나? 라고 하면서 밑에를 읽는 거야. 밑에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이 말은 결국에는 뭐가 있다? 교점의 x좌표가 이런 교점 x좌표가 하나는 발생을 해야 되네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어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글이다 뭐 쑥 대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 좀 생각을 해보면 포물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y = 1입니다. x축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난다고 치자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가겠죠. 폭이 다르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까지는 했다 이 얘기야. 왼쪽이 작은 값이 알파라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절대 될 수가 없네. 왜냐하면 교점 중에 알파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납득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야. 접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생각해보자. 자, 좀 더 생각해보자. 난 이 문제 나온다고 봐. 왜? 너무 간단하거든. 케이스만 찾으면. 너무 간단해. 적을 것도 없어. 눈으로 풀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눈으로 푸는 건 좀 아니지. 30번 눈으로 푸는 거 맞나? 30번인데 눈으로 풀 정도는 아니고 케이스를 찾아내시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케이스를 찾아봅시다. 자, 얘는 안 돼. 접접은 안 되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접접이 안 되고 두 점도 안 돼요. 맞죠? 그럼 뭐가 남았어? 접 2점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뭐라고요? 케이스는 접접이거나 접 2점이거나 접 2점입니다. 근데 2점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접접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니까 최대한 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2점에서 만나는데 접하는 지점이 교점으로 하나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중첩되는 지점이 생겼다는 얘기야. 교점이 생겼다 이 얘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알파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더라? 다른 지점에서 만나더라 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아무 때나 이렇게 그립시다. 2점에서 일단 만나겠죠. 얘가 분명히 알파고 얘는 무조건 베타가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잘 들어봐봐. 뭐야? 교점이 얘가 되면서 그럼 여기서 만나야 되죠.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교점이 알파로 생기고 나머지 교점의 x좌표가 베타에서부터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케이스를 찾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을 얘는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물선이 잘 되어 있으면 2차 함수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 포물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축이다. 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축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합과 관련되어 있다.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얘는 1도 아니에요. 자 봅시다. 왜 1도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면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얘가 지금 알파라고 둡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얘를 베타라고 둡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접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운영 중에 폭을 보고 사이즈를 딱 보고 얘가 GX네. 노란색이 Y는 GX입니다. 그리고 폭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fx 뭔지 gx 뭔지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형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개형을 보고 그 다음에 fx, gx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누가 된다? 얘가 뭐가 돼? y는 f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갑시다.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베타 더하기 3이 되는데 그러면 이까지 다 끝났어요. 뭐 남았다? 이제 그 다음 읽어. 그 다음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중요한 얘기 나와있죠. fx와 누구? k를 빼는 거야. gx랑 누구를 빼는 거야? k를 빼는 거야. 이게 이 방정식의 또 뭔가요? 그렇죠. y 꼴 k와의 교점을 뜻하는 거죠. y 꼴 k와의 교점에 뭐? x 좌표를 뜻하는 거죠. 이 x 좌표가 몇 개 있다? 여기에 명시돼 있지. 3개야. 3개 왜 가르쳐 줬을까? 얘들아 여기 봐봐. 위에 있는 이 녀석에서 3개가 되는데 어디야? 몇 개인데? 둘, 넷, 맞죠? 둘, 넷, 어디 3개인데? 여기 3개 여기밖에 없잖아. 왜 가르쳐 줬어요? 유일한 순간이 3개가 저기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야? 여기 하나 쭉 그어줬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저기가 얼마가 되느냐? y 꼴 k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하나씩 3개가 되는 순간 찾았니? 근데 그 지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자, 합이 10이래. 이제 합이 나왔어요. 뭘 본격적으로 써야 돼? 포물선의 성질, 축에 대한 성질을 본격적으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자, 포물선의 가장 큰 성질이 뭔지. 얘들아, 포물선만 쓸까? 선대칭인 도형 다 써. 사인도 코사인도 전부 다 선대칭 도형이야. 그러니까 다 써. 여기가 1하고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얼마게? 얼마죠? 여기 얼마예요?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인데? 4지. 이렇게 2개 더한 것도 4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5가 돼.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진다는 얘기는 y축에 대한 y값이 동일한 지점에 합이 일치한다 이 얘기니까. 자, 보세요.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 탁 보자. 요 지점 보이죠? 여기 얼마예요? 2개 더한 게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2개 더한 게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알파 마이너스 3끝. 알파 마이너스 3. 오케이? 잘했어요? 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자, 또 한번 봅시다. 접하는 거.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 간다라고 보자. 얘 만약에 2야. 접한대. 얘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일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데? 4죠. 그래서 한지 알죠? 자, 뭐 알겠지. 우리 수업을 듣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알파죠. 이거랑 이거 2개 더하면 얼마 되는데? 얼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알파로 적었잖아. 2알파라고 얘기해 주는 거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알파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뭐가 결정이 되고, 물론 그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니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의 2알파. 근데 지금 한 개 더 해야 될 게 알파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 2개의 합이 알파로 떨어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 따라서 여기를 별이라고 두고 여기를 세모라고 뒀었을 때 합이 있어요. 별이랑 세모랑 알파 빼기 3을 했었을 때 그 결과치가 문제에서 얼마를 그랬다? 거기에서 12라 그랬대요. 알파 별이랑 세모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2알파예요. 2알파니까 결국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알파가 5가 나오게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알파 5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걸 막 수식 적어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암산이 되는 친구는 알파가 5다라는 게 그냥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봐. gx예요. 여기 얼마니? 5예요. 맞죠? 5죠? 집어넣읍시다. 얘 얼마예요? 2죠? 오케이? 얘 2입니다. 2 이쪽이 2입니다. 쭉 가가지고 뭐 알파 이제 쓸 데 없겠지만 gx가 결정이 나버리네. gx가 얼마죠? gx는 꼭지점의 좌표가 5, 얘 x축 아니라 그랬어요. 1입니다. 오케이? 5, 1이니까 gx는 나왔죠.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 근데 gx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얘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fx 봅시다. fx도 수식을 어느 정도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자, fx는 수식을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갑니다. fx 수식 적을게. fx 수식 5 베타죠? x 빼기 5 x 빼기 베타 여기 2 최고차 계수 적었으니까 1. 이게 되냐? 이 자연스럽게 되냐? 저게 돼야죠. 왜?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저게 각 과정에서 분명히 잘 안 넘어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얘가 y는 fx야. 얘가 알파고 여기 베타야. 근데 여기가 y = m이래.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갔었을 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어야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리고 뒤에 더하기 m을 적어주면 되는데 최고차 계수는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k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렇게 수식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fx에서 뭐를 빼게 되면 m을 빼게 되면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0. 베타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0. 그러니까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를 k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얘만 이항시키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많이 거쳤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안 거쳤으면 거쳐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었으면 이 바로 가죠. 5 베타 절편이지. 5도 절편이고 베타도 절편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얘가 지금 y = 1이잖아요. 1. 그래서 해서 만들어주면 얘가 되는데 쌤 베타는 이제 베타라는 걸 구할 거예요. 베타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서로서로 뭐가 같아? 함수값이 같잖아요. 오케이? 관계식이 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뭘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f 베타 더하기 3이랑 g 베타 더하기 3을 같다라고 두고 사용하시면 베타 값이 나와요. 오케이? 됐어요? 잘했어요. 여기 베타 더하기 3 집어넣으면 이거 다 사라지면서 위에도 베타 더하기 3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이제 같다라는 등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